자, 오늘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생겼대요. 원래 제가 아까 좀 살펴보니까 현대차 실적 발표가 1시 반에 나와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어쨌거나 1시 15분에 공시가 뜨기 전에 1시 반에 공시가 떠야 되는데 뜨기 전에 어떻게 나와가지고 막 왜냐면 지금 현대차의 실적에 대해서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막 시장에서는 보통 현대차 실적을 2조 정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시가 1시 반이었어요, 발표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시 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 15분에 엉뚱하게 어디 언론 나왔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커뮤니티 게시판에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2.9조? 2.97조? 이렇게 나온 것 같죠? 시장의 컨센서스를 1조는 아니죠. 어쨌건 굉장히 크게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주식 특징 아시죠? 실적 나오면, 영업실적 좋게 나오면 주식 잘 올라가는 거. 삼성전자 영업이익 나왔을 때 신저가 찍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알았어. 실적 나왔지.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추세만 유지해줘. 그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큰 돈을 넣거나 이렇게 할 때 현대차라든가 기아라든가 이렇게 좀 시총이 큰 회사들이 안전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소형주나 중소형주 위주로 운영하는 게 돈이 많지 않다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중소형주 위주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내 계좌에 수익을 불려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어쨌거나 이슈몇 가지 살펴볼게요. 국내 미 출고 물량 64만 대, 유럽은 14만 대, 14만 대. 아직도 나갈 차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제 친구도 하나 예약했는데 1년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있대요, 지금. 자, 현대차가 뭘 할 거냐면 2030년까지 전동화에 15조를 투입할 거예요. 전기차에 승부를 걸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 현대기아만 그린 게 아니에요. 일본의 도요타라든가 혼다소니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전부 다. 테슬라는 당연히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뭔 얘기냐면 전기차는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 포트에 하나 정도 중장기로다가 1, 2년 각오하고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1, 2년 꾹 참고 있으면 돼요. 그럼 전기차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좋기 때문에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는 잘 골라야 돼요. 재무 같은 거 꼼꼼히 살펴보시고 제가 종목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 같은 거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현대 기아에 납품을 하는 회사인지 이런 걸 꼼꼼히 챙겨보신 다음에 월봉 바닥에서만 사놓으면 한 6개월에서 1년만 기다리면 반드시 전기차 관련주들은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의 주력은 어차피 전기차를 제가 볼 거예요. 자, 현대차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SUV 판매 비중이 75%인데 계속 늘어나요. 친환경 이 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지금 2등이죠. 계속 좋아지고 있고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지만 참 자랑스럽고 예전에 일본의 차가 대단했죠. 도요타 못 따라 전기차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 현기차를 절대 못 따라올 것 같습니다.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실차죠.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혼다도 소니하고 협력해가지고 중국에 공장 짓고 막 이랬거든요. 또 그런 것과 관련된 수혜주들도 또 올라가고 있어요. 뭐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런 종목을 잘 발굴해놓고 찾아놓는다면 반드시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어요. 또 하나 좋은 뉴스가 하나 떴는데 친환경차 개소세, 개별 소비세죠. 감면기간을 2년 연장했어요. 한 대당 100만 원, 400만 원. 뭔 얘기냐면 정부에서도 친환경차 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친환경차도 사야죠. 당연히 친환경차 관련주가 저 높은 데 있다면 살 필요가 없지만 월봉에서 저 높은 데 있으면 살 필요가 없어요. 바닥권에 있으면 사야 되는 얘기죠. 그죠? 자, 어쨌거나 이 현대차가 굉장히 좋은 그 실적을 거뒀고 배당도 안 돼요. 이렇게. 주당. 이뻐 죽겠죠. 보통주, 전부 다 종류주까지 전부 다 1,000원씩 중간 배당을 한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좋은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게 좋은 호재가 나오는데 왜 못 가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자, 현대차는 월봉에서 봤을 때 제가 알려드렸죠. 이날 22년도 3월달 여기를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전에 산같이 생긴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하게 뚫어줘야 될 자리인데 누군가 뚫었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뚫었는데 여기서 대량 거래가 뚫고 가격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무조건 사수해 주어야 되는데 언제 사수해 줬냐면 20년도 10월 달에 사수해 주고 시장이 급락하면서도 사수해 줬어요. 여기 밑으로 안 떨어지겠다는 얘기죠. 자, 영업이익 실적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실적이 나올 때 추세가 우하향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 현대차는 5개월선 위에 있죠. 즉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월봉이기 때문에 이달 종가상 봐야 되지만 주봉에서도 엄연히 5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도 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대차는 그냥 꾸준히 모아 나가면 좋은 수익을 줄 수 있고 자 기아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기아는
이쪽에 물량이 많아요. 개인들 물량이. 그래서 이 물량 수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어쨌거나 강력한 20개월선이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안착만 해주면 좋게 흘러갈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나머지 이 그 전기차나 이런 현대글로비스가 됐든 현대모비스, 현대예가 됐든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좀 추세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고, 아까 알려드렸듯이 이렇게 시총이 큰 대형주들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은 중소형주 위주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폴라리스 세원을 봅니다. 얼마 전에 급등을 했죠. 자, 이 친구는 주식을 월봉 고점에 사지 말라고 그랬죠. 더군다나 20개월선을 깰 때 저도 손절했거든요, 이 친구. 이 리비안 상장할 때요. 근데 어쨌거나 20개월선을 깼기 때문에 추세가 확 무너졌죠. 여기서 반등해줄 줄 알고 산데 또 무너졌어요, 유상증자하면서. 근데 보니까 이 정도면 해도 너무하죠.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추세 전환은 못 해놨지만 주봉에서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당분간은 잠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5주선을 돌려놨다 하더라도 월봉에서 5개월선을 위에 못 갖다 놓으면 맞고 떨어지고 옆으로 가고,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전기차가 제 생각엔 한 5, 6개월까지 걸릴 것 같지만 지금의 주가 이치가 낮기 때문에 데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한두 번 더 기회는 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선 위에 있고, 지금부터 일봉에서 5일선 깨지 않으면 앞전에 이날도 23%, 며칠 전에도 12%죠. 5일선만 깨지 않으면 한번 뛸 확률이 있어요. 단 깨면 20일선까지 각오해야 돼요. 이런 친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단타로 딱 들어갈 거면 5일선 깨면 딱 순서라고, 만약에 약간 좀 길게 끌어가겠다. 그럼 20일선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사실 물려도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자, PHA를 본다. 마찬가지예요. PHA도 해도 넘을 만큼 많이 떨어졌고 주봉에서 올려놨죠. 추세를 이쁘게 돌려놓은 거에 턴이 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도 엄연히 앞전에 이렇게 한 19%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9 아니라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이러한 추세를 타고 잘 올라갈 수 있다. 잘 보고 계셔야 돼요. 5일선 안 깨면 이런 땡땡이 생긴 자리들은 내일 같은 데로 뛸 수 있어요. 지금 현대차 실적이 지금 부품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아직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엉뚱하게 떼요. 단타냐, 내가 단기적인 접근을 할 거냐, 장기적인 접근을 할 거냐를 본인 스스로 결정을 잘 해야 돼요. 단기를 하기로 해놓고 물려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장기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중장기로 길게 끌고 가기로 해도 본전 왔다고 그래가지고 확 팔아버리면 주식을 핫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세원 2번 손절했어요. 2번. 한대 2번 당했어요. 2번. 자비스를 볼게요. 자비스를 보면 일단 많이 떨어진 친구고 주봉에서 보면 아직 추세를 못 돌려놨어요. 이 친구 5주선 가격이 1724원인데 아슬아슬해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금 애매한 게 이날 대량 거래가 들어왔거든요. 자, 누구든 대량 거래를 월봉 바닥에서 터뜨렸다는 얘기는 세력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매집하는 공간이 있어요. 주식을 매집을 하겠죠. 쫙 매집을 해요. 그죠? 매집을 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가죠. 월봉 기준으로. 근데 이 매집하는 과정에 티가 나요. 뭔 티가 나냐면 이게 월봉 기준이에요. 이 바닥에서도 일봉상 체크했을 때 갑자기 대량 거래가 빵 터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HLB는 벌써 다 저렇게 했어요. 다 월봉 바닥에 대량 거래 다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바닥에서 싸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의 위치는 분명히 낮은데, 맞죠? 지금 자비스가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월봉의 위치는 분명히 낮은데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빵 터뜨렸죠. 이 대량 거래가 앞에 있는 웬만한 물량은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예요. 누군가 들어온 거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세력이라고 불러요. 진짜 세력일지 아닐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다 본인에게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대량 거래를 터친 게 개인이 아니죠. 절대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21선을 돌파하고 뚫어주거나 안착해서 한 번 더 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뛰었을 때 이거는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매집이에요. 여기 있는 물량을 다 소화하는 과정인 거죠.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자비스랑 해서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세력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공지사항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 H가 낮고 주봉에선 추세를 못 돌려놨지만 대량 거래 들어온 이분들의 힘에 의해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 잘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센트럴 모텍이 전형적인 걸 보여줬죠. 원래 하향 중이었어요. 이 친구에서 여기서 못 건드리는데 지금 일봉에서 보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얘를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물론 눌러주고 갔지만 이 친구는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냥 뚝뚝 갔죠. 힘이 좋은 게 아니라 해도 너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자리가 하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박셀바이오를 설명드려서 뭐라고 그랬냐면 박셀바이오를 우리가 언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물론 이때도 5개월선을 돌파했지만 요번 달도 다시 돌파해줬죠. 요 5개월선을 돌파해준 자리 가격이 얼마였냐면 정확하게 47,300원이었어요. 5개월선 돌파할 때 사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이 좋겠죠. 좀 늦게 사신 분들은 당연히 60주선이고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센트럴 모텍이 더 갈지 안 갈지 우린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어딜 가냐? 10개월선도 가고 여기도 가요. 대신에 5개월선 밀고 내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절 라인을 잡아야죠. 16,580원이 5개월선이니까 여기만 깨지 않으면 홀딩. 간단하죠. 주식은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너 복잡한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막 일목균형표, 그러목보목표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냥 안 깰 자리만 안 깨면 돼요. 내일이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5개월선을 밀고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 20주선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20주선 찍고 올라가면 목표가 어디가 되냐? 금방 박셀바이오가 뚫어준 자리 60주선이 됩니다. 저 자리가 목표가예요. 1차 목표가예요. 뭐 길게 보신 분들 빼고. 그럼 나는 어디서 할 거냐? 뭐 내일 날아가면 어쩔 수 없고 내일 같은 날 역시나 요렇게 도지형이 생긴다든가 음봉으로 떨어지면 여기 사면 되죠. 즉 계획을 잡고 하는 거예요.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냥 날아가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얘 말고도 살찐 거 많기 때문에 굳이 얘 안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상황은 좋다 보시면 되고 자 모트렉스가 21선을 회복해줬습니다. 한때 유상증자 요새도 그렇죠. 무상증자 이슈만 또 날아가죠. 권리가 생겨 뚝 날아갔는데 월봉에서 일단은 5개월선을 회복해주고 있어요. 20개월선도 회복하고 이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주봉에서 보니까 5선 근처에 있죠. 그러니까 일봉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해석할 때는 하나만 놓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타를 하더라도 월봉, 주봉, 일봉, 30분봉, 3분봉 모든 걸 다 해석하고 들어가야 돼요. 단타가 최고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니 20일선 회복해줬죠. 물론 내일 그냥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부터 20일선 안 깨는 음봉 같은 거 떨어지고 다음날 보잖아요. 그럼 다시 뛸 확률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그런 자리 사야지만이 내가 단기를 3, 4%를 먹든 10%를 먹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21선만 깨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아진산업 볼까요? 아진산업도 추세가 많이 살아났죠. 자, 아직은 5개월 회복 못 해줬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몇 번 그렸어요. 이 친구가 일단은 20개선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요 20주선을 내일 강하게 뚫어주면 좋고 못 뚫어주면 또 한번 눌렀다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아진산업을 사겠다. 뭐 길게 사실 분을 꾸준히 모아가면 되고 그게 아니라 단타 단기를 하겠다. 그러면 역시나 5일선 그 전봉 떨어질 때 매수 뛰면 팔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는 대체적으로 월봉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자, 우리 산업을 봅니다. 우리 산업을 보니까 역시 월봉에서 대바닥권에 있죠. 해도 너무한 A군 종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3월 달에 저점. 이때가 코로나 때예요. 자, 제가 종목을 A군, B군으로 나누라고 그랬죠. A군은 쉽게 우리끼리 얘기하면 해도 너무하네. 너는 진짜 해도 너무하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400피 찍었을 때만큼 종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우리 산업이에요. 이때가 코로나 때인데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냐고. 너무한 거죠. 물론 이 회사가 진짜 나쁘고 뭐 거의 상장 폐직감이야.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산업이 그렇게 엉터리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해도 너무했기 때문에 뛰었죠. 그래서 뛴 거예요. 과대 납폭. 납폭과대라고 해야 되는지 과대 납폭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너무 많은 납폭이라 떨어진 거고 주봉에서 살 자리가 애매하기 때문에 일봉을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이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했죠. 27%가 갔습니다. 사실은 이런 친구들이 깔끔하게 21선까지 떨어져주면 굉장히 좋아요. 딱 눌림 목줄 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하니까 애매한 거예요. 요렇게 하니까 사기가. 그래서 분할로 사셔도 좋고 21선을 오히려 만났다. 굉장히 좋은 자리가 돼요. 내일 같은 날도 당연히 5일선 같은 날이 깨지 않고 호가창에 거래량이 붙었다. 지금 거래량 줄어있죠. 근데 내일 만약에 9시 20분도 안 됐는데 전일 거래량을 띄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매수 올만한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올리신 세력분들 이분들의 힘에 의해서 241선까지는 한번 뛰었다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미리 해석을 해놓고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해놓고 매수하는 거예요. 자, 대우부품도 해도 너무한 종목이에요. 대우부품도 코로나가 건드려있어요. 물론 이 회사가 현대차기에 납품한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천재 주가에서는 굉장히 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주봉에서 추세 돌려놨죠. 지금부터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자, 일봉에서도 엄연히 5일선 위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대부분도 지금부터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순간 차근차근 올라가든 빨리빨리 올라가든 일단 61선까지는 갔다 올 확률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약간 낙폭과대, 많이 떨어진 애들, 이런 걸 줍줍 해놓으면 시장에서 전 수익 날 수 있어요. 좀 그렇긴 한데 요새 시장에 거래대금 거래량이 실종을 했어요. 없어요. 엄청 심심해요. 제가 보통 장중에 멤버님들하고 실방 진행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장중에. 진짜 심심해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 코스피에서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에요. 이때가 22년도 4월 달인데 이거 뭐 반에 더 났죠. 이래요, 거래.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시장이 심심할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그나마 코스닥은 그래요. 개인분들이 많아서. 자, 어쨌건 그렇고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유 혜택을 봅니다. 역시나 제가 동그라미 그려드렸죠. 21선만 안 깨면 돼요. 월봉에서는 많이 떨어진 친구라 회복해줄 확률이 좋고, 주봉에서 우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21선만 안 깨면 지금 정배열 초기죠. 뭐 빨리 이때든 급등하든 어떻게 됐든 잘 모르겠는데 요렇게 6월 달처럼 뻘쭘하게 날아갈 수도 있고 그냥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일단은 61선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오신 시스템 봅니다. 오신 시스템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관심 갖고 보는 게 좋아요. 이 친구 넣어놨나 모르겠다. 제약바이오를 단기 매수해서 일단 잠깐 뺐어요.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자, 오신 시스템도 진짜 해도 너무한 종목이고, 주봉에서 5주선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앞으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일봉에서 이날 11% 올라갔는데 꾸준히 우상향하죠. 지금부터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5일선만 안 깨면 잘 올라갈 수 있고, 심하게 밀리면 21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얘기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유별령님 요거 누르시면, 위에 공지사항 누르시면 여기 창 뜨죠? 골드 멤버분 이상이 떠요. 뜨면 요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요런 창이 뜨면 여기서 이렇게 가입하실 수 있는 채널 때 가입 보이시죠? 여기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을 하면 새 창이 뜨게 되고 그 새 창에서 가입하시면 돼요. 어떡하다가 멤버가 홍보가 돼버렸네. 그죠? 어쨌든 홍보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죠? 저희 멤버님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거의 550분, 600분. 원래 670분 정도 되셨었는데 700분, 800분 넘어가려고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670분째 6월 달에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550년, 600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멤버님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힘들면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도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해주신다는 게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어쨌건 우신 시스템은 한번 꼭 볼 필요가 있고, 자, 대원화성인데 대원화성도 좀 끼가 있어요. 이 친구가 단지 오른쪽 산인데 이 정도면 오른쪽 산이긴 한데 해도 너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60개어서는 안 낄 확률이 굉장히 커요. 단지 이제 자리가 높아. 여기가 목표가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이 정도 떨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사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앞에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간 11선 같은 거 왔을 때 매수했다가 딱 깨면 손절한 다음에 요렇게 21선 근처에 사시면 돼요. 뛰긴 뛸 것 같은데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어서 기간 조정이 짧아요. 보통 주식은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길어야 좋거든요. 근데 좀 짧아서 바로 뛰면 매도하고 나와야 돼요. 요때 왜 떨어졌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대원화성이 원래 이때도 잘 뛰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왜 힘드냐면 지상에서 지하로 탈출하는 이 240선 자리가 딱 여기인데 하필이면 기간 조정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당연히 맞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차익실에 맞는 거예요. 여기도 30%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뛰면 아마 요 정도 공간에서 맞고 또 떨어질 거예요. 단기로만 딱딱 대응하고 말아야 돼요. 이 친구가 날아가려면 꽤 옆으로 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대유 AP도 당연히 위치가 좋고, 자, 월봉에서 보면 일단 바닥은 찍었는데 여기 이 시켜서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바닥 찍고 올라가는 중이고, 주봉에서 어머니 추세 전환 해놨어요. 추세 전환 했는데 일봉에서 보니까 앞에 대량거래 터지고 들어왔죠. 살 자리가 좀 불편해. 저 이런 친구들을 좀 급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뛰면 냅두는 건데 어차피 뛰어야 여기 맞고 떨어지거든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삥 돌아서 20에서 찍고 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현금 갖고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1선 찍고 나갈 때 아니면 참기 싫으면 공부해가지고 21선 근처에 있는 친구를 사면 돼요. 그러면 아마 대유AP도 전기차 관련해서 잘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자, 캠시스가 아주 잠깐 단기 목표가를 찍었는데 길게 봤을 땐 전혀 5개월 선을 훼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5개월 선만 훼손해주지 않으면 돼요. 이 친구는 시장이 약할 때, 시장이 무너질 때도 자기 혼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시장만 좀 살아나고 좋아지면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고, 자, 주봉에서 엄연히 우선 위에 있죠.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이제 자동차 섹터를 안 볼 거라, 내일은 본인들이 만약에 캠시스가 있다면 5주선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꼭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일봉에서는 일단 여기가 가장 가벼운 매물대인데 정확히 이거 맞고 떨어졌어요. 이것도 신기해요. 어쨌거나 아직 상황은 좋다. 아직 상황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신 브레이크를 봅니다. 상신 브레이크를 보니까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이게 주봉에서 우선 위에 있죠. 아직 갈 자리가 더 있어요.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음봉 떨어지거나 5일선 근처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요 상황을 잘 알고 진행하는 게 맞아요. S&T 모티브 볼까요? 역시 바닥이죠. 그죠? 대바닥에 있고, 여기를 바닥으로 본 이유가 22년도 1월 달에도 지켜줬거든요. 꽤 오랫동안 지켜준다니 누군가가 잘 지켜준다는 얘기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추세 전환 해놨어요.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올라갈 확률이 있고, 일봉에서는 한 번에 급등을 하든 천천히 가든 간에 일단 60선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이런 친구는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면, 사실 S&T 모티브는 방산 주기도 해요. 전기차 관련 주기도 하고 여러 막 테마가 많아요. 그래서 S&T 모티브도 꼼꼼히 보시면 좋습니다. 자, 성창 오토텍을 볼까요? 예전에 엄청 한번 급등했었죠, 이렇게. 자, 찍자마자 올라가서 좀 놀랐는데, 많이 떨어졌죠. 이때 우리나라 시장 급락하면서 같이 떨어진 거예요.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지수가 이렇게 코스닥 자체가 그냥 저번 달에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가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월봉을 보니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주봉을 보면 돼요. 주봉을 보면 오선이 이쁘게 올라탔고, 일봉에선 지금부터 역시나 땡땡이 생겼죠. 이런 친구들이 5일선만 깨지 않거나 이 땡땡이가 잘만 활용을 하면 급등의 여건이 돼요. 그래서 꼭 뛴다는 건 아니지만 이왕 살 거면 저 땡땡이 친 종목을 저 땡땡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상하죠. 이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틀 동안 뭔가 지루하게 옆으로 갔죠. 요런 애들이 뛰면 딱 돼요. 이런 지표들을 보여준 지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예전에 한국파마가 떴을 때 우리가 한국파마를 내가 왜 단타나 왜 단기로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요 땡땡이 때문에 그래요. 요 땡땡이가 생기게 되면 누군가가 이틀간 조용히 조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 놓고 빵 때렸죠. 이틀 동안 빵 때리고 빵 때리고. 자, 그러니까 성창 오토텍이 내일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런 땡땡이는 우리가 한 번쯤은 관심 가져볼 만한 이런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저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볼 거예요. 자, KBR 메탈도 땡땡이가 생겼는데 월봉에서 보면 이 친구가 1,500원 찍을 때 있었거든요. 제가 1,500원 찍을 때가 헤드에도 너무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잘 올라왔죠. 올라가고 있고. 자, 주봉에서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을 보니까 역시 땡땡이를 그렸는데, 내일 같은 날 잘하면 전기차 섹터가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차트는 후반형이 아니라 선반형이에요. 차트가 먼저 추세를 틀어놓고 뉴스가 나와요. 많으신 분들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그 뉴스를 이용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차트가 먼저 추세를 틀어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뉴스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가 5주선 돌려놓고 추세 틀어놓고 나가면 뉴스 무조건 나와요. 드디어 자동차 부품주가 현대기아차의 수혜를 보다. 제가 기자래도 그렇게 써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차트를 잘 이해하고 왜 이런 차트들이 추세를 틀어놓고 돌아나가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섹터를 어디로 갈 건가. 저번 주, 저저번 주 섹터가 우리가 당연히 코로나에 맞춰져 있고 치료제나 진단 키트에 맞춰져 있다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자동차 섹터를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태양금속은 알려드렸죠. 테슬라 관련 주기도 해요. 자, 월봉에서 항상 이 정도에서 놀아요. 박스권에서 놀고, 주봉에서 보면 요 정도 바닥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죄송합니다. 태양금속은 여기서만 사면 여길 가요. 본인들이 차트 가격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깨면 손절해도 되고, 깨도 손절 안 해도 돼요. 사실은 태양금속은 그냥 가만히 있던 자기가 알아서 여기 가요. 즉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식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뭐 지상지하 나눠놓고 대량 거래 들어오고 추세가 틀어 사주지만, 초보자분들이 가장 하기 쉬운 매수 방법이 뭐냐면 바로 박스권이에요.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 대충 얘기해 드리면 한 1,200원대 오면 사는 거예요. 1,200원이나 1,300원 초반 오면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한 1,500원, 1,600원 또 가요. 그럼 또 1,200원대가 와요. 요게 가장 기본적인 박스권 매매고, 대형주 중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정확히 35만원부터 44만원까지.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5만 원이면 살만한 거예요. 당연히 깨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태양금속은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수 AMS도 당연히 전기차 관련주기도 하지만 특히 수소 전기차도 앞으로 각광을 받을 거예요. 요번에 수소 컨셉트카가 나왔죠. 현대에서. 그죠? 확인하시고. 자, 저점 찍었습니다. 낮은 위치인데 주봉에서 추세를 돌려놨는데 내일이 관건이에요. 내일이 20주선을 돌려주면, 뚫어주면 그냥 가요. 26주선까지. 이 친구는 끼도 있어요. 단 못 뚫어주면 또 조정 들어와요.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날이 그날이거든요. 그냥 확 뛰었죠.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지금부터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그냥 5일선만 안 깨면 가만히 들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갈 길 꾸준히 가요. 이때부터죠. 그냥 꾸준히 가실게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우상향 기조가 잘 유지가 돼 있는 거죠. 자, 동원금속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바닥권에 있고, 자, 주봉에서는 추세 틀어놨어요. 추세 틀어놨고,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물론 이제 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데 항상 산처럼 뾰족한 이부의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 근처를 잘 찍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화신전공 같은 경우에도 상황은 좋은데, 자, 얼분 볼게요.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좌측산, 우측산이죠. 주식 우측산이 위험해요, 항상. 그래서 전저점 깨지 않아요. 단기 낙폭으로 다 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을 잘 보셔야 되는데, 돌아섰죠. 요 근간에 제가 게임주를 제가 오늘 새벽에 올려드렸나 그랬거든요. 게임주가 근간에 뛰는 이유가 해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똑같은 낙폭 과대인데 예전에는 5주선 위에 올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 똑같이 주식이 시장이 무너지면서 낙폭 과대가 됐는데 5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게임주가 못 갔는데 게임주들이 어제 살펴보니까 다 5선이 올려놨어요. 엔터주도 그래요. 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화신전공도 5주선 위에 올려놔 있고 자동차 섹터 전체가 다 5주선 위에 올려놨어요. 이 얘기는 지금부터 자동차 섹터 자체가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신전공도 콩닥콩닥 올라가죠.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길게 볼 때 21선 같은 날 깨지만 않으면 앞전에 몇 프로 가냐면 이렇게 9%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힘에 의해서 또 떼요. 그러니까 화신전공도 잘 보시고 대동금속은 벌써 한번 떴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자, 대바닥까지 한번 떴죠. 빵 때렸습니다. 누군가 바닥에서 대량을 터친 거죠. 5주선만 안 깨면 되기 때문에 내일같이 금요일날 요렇게 5일선까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날 매수. 때로는 내일 같은 날도 만약에 오늘의 종가만 훼손하지 않으면 순간 또 날아가요. 그러니까 내일을 잘 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단타를 하더라도 아무 종목이나 하지 말고 반드시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는지 이 대량 거래가 왜 터졌는지 이유를 알고 그 다음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도 연태주 좋아하는데 엄청 좋아해요. 저 연태주. 자, KB오토시스를 봅니다. 알려드렸죠? 이건 해도 너무 그죠? 여기가 코로나였던데 KB오토시스가 엉망이라서도 아닌데 굉장히 쌉니다.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 전환 해주고 있죠. 20주선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봉을 보니까 제가 분명히 21선 올라타면 여기서 몇 괜찮다고 그랬죠. 요 근처가 좋아요. 내일 뛸지 안 뛸지 우린 그런 거 몰라요. 현대차에서 어떤 발표할지 모르지만 단 제가 아는 건 드디어 요 공간을 벗어난 거죠. 이렇게. 그 땡땡이 2개 생겼죠. 그러면 잠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내일 뛸지 안 뛸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상황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현이아가 이쪽에서 제일 빠르긴 한데 약간 부담돼요. 자,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은 전부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냥 5, 6개월 참고 있으면 다 크게 올라갈 애들인데 서현이아는 빨리 올라갔어요. 또 하나가 중요한 건 추세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을 때 이 시켜서 깨면 안 돼요. 이 친구를 어디서 들어가야 되나, 뭐 들어갈 자리 별로 없긴 한데 딱 5주선 근처거든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살 자리가 애매한 거예요. 뭐 5일선 근처 여기인데 빠르긴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좀 단기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좋고 이 친구를 꾸준히 모아가는 것보다 다른 전기차주들이 바닥에 있는 걸 모아가는 게 확실히 더 좋아 보여요. 자, 화신도 좀 높은데 화신 같은 친구들이 높기 때문에 빠를 수 있어요. 원래 월봉 높은 애들이 빨라요. 대신에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이렇게 확 무너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칼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5개월 선 가격이 8,940원이에요. 8,940원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잘 유지가 됩니다. 아남전자가 보게 되면 뭐 월봉 위치가 높진 않은데 삼성 M&A 쪽하고도 연결 잘 돼 있어요. 자, 가장 강력한 아까 알려드렸죠. 박셀바이오 설명할 때 알려드렸을 때 60주선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인 60주선이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뛸 수도 있고 내일 못 뛰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도 역시나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전고점을 다시 도전해요. 누가 도전하냐? 내가 도전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도전합니다. 여기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세종공업도 엄연히 자리가 좋아요. 월봉에서 위치가 낮고 주봉에서 한번 떴어요. 자, 이렇게 떴는데 우선 위에 있죠. 자, 일봉에서 보면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단기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땐 이런 친구들이 20은 찍고 나간다. 웬만하면 매수하면 좋아요. 이런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세종공업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대량 거래가 월봉에서 고점에 터진 게 아니죠. 이런 데 터지면 불안하겠지. 여기서 터졌죠. 바닥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모터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모터스도 월봉에서 위치가 원체 낮고 PBR 자체가 0.4가 안 돼요. 해대도 너무 안 친구 0.33이죠. 자, 시총 700억짜리가 780억짜리, 800억이 쳐냐 800억짜리가 매출이 1조예요. 물론 영업이익이 따라가지 못해서 바닥을 치고 있긴 하지만 모든 재무적인 상황이 나쁘지 않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우선 위에 올려놨죠. 순간 반등하면 이렇게 20선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 콩닥콩닥 올라가든 어떻게 올라가든 간에 60일선 뚫어주고 120선까지 갈 확률이 높고 단기 하실 분들은 당연히 어제 같은 알려드렸죠. 사서 매도하면 그만이지만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푹 참고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장기 투자나 중장기 투자나 이런 모든 거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저는 단지 상황을 설명해 주고 본인이 중장기 투자할 거면 제 설명을 참고로 본인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타 단기야 하루 사고 파니까 너무 기업까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타도 역시나 기업 공부를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동차 부품들을 볼 건데 결론을 내리면 자동차 부품주나 행보가 전혀 나쁘지 않고 좋아 보인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자동차 관련주들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